안녕하세요. 영양제마켓 김재철 대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입니다. 거울을 봐도 큰 변화가 없고 일상생활도 별 문제 없이 유지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붕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 영양과 건강 분야에서 일하며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증상이 없어서 몰랐어요.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특히 뼈 건강에 관해서는 이런 후회의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습니다. 이 뼈들은 단순히 몸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칼슘을 저장하고 혈액을 만들어내고 장기를 보호하는 생명유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뼈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약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의학적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불안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께는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뼈 건강 함께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 기관이 비슷한 속도로 노화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늙기 시작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뼈입니다. 20대 중반 우리 뼈는 인생에서 가장 강하고 단단한 상태에 도달합니다. 의학 용어로 최대골량이라고 부르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30대부터는 서서히 골밀도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세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연간 0.5%에서 1% 정도씩 줄어듭니다. 이 정도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10년이면 10%, 20년이면 20%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을 기점으로 골량 감소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폐경 후 첫 5년에서 7년 사이 이 짧은 기간에 여성의 뼈는 전체 골량의 20%에서 30%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한 해에 2%에서 3%씩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이전보다 3배에서 6배 빠른 속도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50세 여성의 평균 골밀도와 70세 여성의 평균 골밀도를 비교하면 20년 사이에 척추뼈 밀도는 약 30%, 대퇴골 밀도는 약 25% 감소합니다. 이는 뼈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숭숭 뚫린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라져 있는 것이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변화가 아무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동안 통증도 없고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뼈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전혀 모른 채 살아갑니다. 골절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나이보다 먼저 늙어버린 뼈,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골다공증 환자 10명을 모아놓으면 그중 9명이 여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생물학적 필연입니다. 왜 골다공증은 유독 여성에게 가혹할까요?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에스트로겐입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뼈의 수호천사와 같습니다. 뼈를 파괴하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뼈를 만드는 세포의 활동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폐경이 되면 이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열어버린 것처럼 뼈 손실이 가속화됩니다. 폐경 전에는 천천히 흐르던 강물이 폐경 후에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는 체질적 차이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뼈의 크기가 작고 최대골량도 낮습니다. 같은 나이라도 남성보다 20%에서 30% 정도 골량이 적습니다. 출발선부터 불리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성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태아에게 칼슘을 공급해야 하고 수유 기간에도 모유를 통해 칼슘이 빠져나갑니다. 생애 주기 전체가 뼈 건강에는 도전적인 환경인 셈입니다. 세 번째는 유전적 요인입니다. 골다공증에는 분명한 가족력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골다공증이었다면 딸도 골다공증에 걸릴 확률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특히 동양 여성, 그 중에서도 한국 여성은 서구 여성보다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체격, 식습관, 생활방식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생활습관입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야외 활동이 적고 햇빛 노출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받아야 체내에서 합성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영양 불균형, 저체중 상태 유지 등도 뼈 건강을 위협합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5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약 35%입니다. 3명 중 1명꼴입니다.
70세 이상이 되면 이 비율은 60%를 넘어섭니다. 반면 같은 연령대 남성의 유병률은 10%에서 15% 수준입니다. 이 압도적인 차이는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이 가진 생물학적 특성과 생애 주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여성은 더 일찍 더 적극적으로 뼈 건강을 챙겨야 합니다. 골다공증을 침묵의 질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증상으로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동안 통증도 불편함도 어떤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은밀하게 진행될 뿐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사건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척추 압박 골절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허리를 숙이거나 심지어 기침을 하다가도 척추뼈가 주저앉아 버립니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고 만성 통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실제로 70대 이상 여성 중 상당수가 젊었을 때보다 키가 5cm에서 10cm 줄어드는데 대부분 척추 압박 골절 때문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고관절 골절입니다. 넘어지면서 엉덩이를 찧었는데 뼈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골절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입니다. 고관절이 부러지면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 후에도 장기간 침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폐렴, 욕창, 혈전증 같은 합병증이 발생합니다. 통계는 더욱 냉혹합니다. 고관절 골절을 경험한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여성이 약 14%, 남성은 21%입니다. 10명 중 한두 명은 1년 안에 세상을 떠난다는 뜻입니다. 생존한다 해도 절반 이상은 골절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혼자 걷지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가지 못하고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집니다. 손목 골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넘어지면서 손을 짚다가 손목이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골다공증의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손목 골절을 경험한 사람은 향후 척추나 고관절 골절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작은 골절을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골절의 연쇄 반응입니다. 한 번 골절을 경험하면 재골절 확률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첫 골절 후 1년 이내에 또 다른 골절이 발생할 확률은 무려 5배에서 10배 증가합니다. 뼈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계속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뼈가 부러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이 무너지고 독립성을 잃고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결국 생명까지 위협받는 문제입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침묵하는 동안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뼈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대부분 칼슘을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하지만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뼈 건강을 위해서는 3가지 영양소가 균형 있게 필요합니다. 칼슘, 비타민 D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먼저 칼슘입니다. 성인은 하루에 약 800mg에서 1000mg의 칼슘이 필요합니다. 폐경 후 여성이나 70세 이상 고령자는 1200mg까지 필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하루 3컵 정도면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유제품을 소화하기 어려운 분들은 멸치, 뱅어포, 두부, 케일, 브로콜리 같은 식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칼슘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칼슘 흡수율은 나이가 들수록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30%에서 40% 정도 흡수되지만 노년기에는 20% 이하로 떨어집니다. 또 한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소변으로 칼슘이 배출되는 양이 늘어납니다. 소금 섭취량이 2g 늘어날 때마다 칼슘 40mg이 추가로 손실됩니다. 한국인의 평균 소금 섭취량이 권장량의 2배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칼슘 손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타민 D가 등장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의 동반자입니다.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고 신장에서 칼슘 재흡수를 촉진하고 뼈에 칼슘이 침착되도록 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뼈로 가지 못하고 그냥 배출됩니다. 하루 필요량은 800IU에서 1000IU입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9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점입니다. 특히 여성과 노인에게서 결핍률이 높습니다. 비타민 D는 음식보다는 햇빛으로 얻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팔과 다리를 노출하고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햇빛을 쬐면 충분한 양이 생성됩니다. 하지만 현대인은 실내 생활이 많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겨울철에는 햇빛이 약합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영양제로 보충해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기름진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 등에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백질입니다. 뼈는 칼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뼈의 골격을 이루고 그 위에 칼슘이 쌓여서 단단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칼슘을 뼈로 운반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감소해서 골절 위험이 높아집니다. 하루 체중 1kg당 1g에서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라면 60g에서 72g입니다. 고기, 생선, 계란, 콩, 두부 등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결국 뼈 건강은 이 세 가지 영양소의 팀워크입니다. 하나만 챙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균형 있게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영양만큼 중요한 것이 운동입니다. 아니, 어쩌면 운동이 더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약은 뼈 손실을 늦출 수는 있지만 뼈를 실제로 강하게 만드는 것은 운동입니다. 뼈는 자극을 받아야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근육처럼 쓰면 강해지고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무중력 상태의 우주비행사들이 몇 달 만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대로 운동선수들의 뼈는 일반인보다 훨씬 강합니다. 뼈에 지속적으로 압력과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뼈에 좋을까요? 첫 번째는 체중 부하 운동입니다. 자신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하는 운동으로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등산 같은 것들입니다. 수영이나 자전거는 심폐기능에는 좋지만 뼈에 체중이 실리지 않아서 골밀도 향상에는 제한적입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주 5회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빠르게 걷는 것이 천천히 걷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이 뼈를 당기고 밀면서 뼈에 자극을 줍니다. 스쿼트, 런지, 팔굽혀펴기, 아령 들기 같은 운동이 좋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주 2회에서 3회에 한 번에 30분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강도입니다. 너무 가볍게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약간 힘들다고 느껴질 정도로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균형 운동입니다. 골절의 가장 큰 원인은 낙상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골절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한 발로 서기, 뒤꿈치 들고 걷기, 눈 감고 균형 잡기, 요가, 태극권 같은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하루 10분씩만 해도 낙상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운동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골밀도가 5%에서 10% 높습니다. 이미 골다공증이 있는 사람도 운동을 시작하면 골밀도가 개선되거나 최소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또한 근력과 균형 감각이 좋아져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지금까지 운동을 안 해서 관절이 안 좋아서 하는 핑계를 버려야 합니다. 8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자신의 체력에 맞춰 조금씩 시작하면 됩니다. 움직이는 뼈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검사입니다. 골밀도 검사를 통해 내 뼈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간단합니다. 이중에너지 방사선흡수계측법, 줄여서 DXA라고 부르는 장비로 측정합니다. 엑스레이를 이용해 뼈의 밀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통증이 없고 10분 정도면 끝납니다. 주로 허리뼈와 대퇴골을 측정합니다. 결과는 T점수로 나옵니다. 정상은 -1 이상, 골감 소중은 -1에서 -2.5 사이, 골다공증은 -2.5 이하입니다. 숫자가 작을수록 뼈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이와 성별입니다. 여성은 65세 이상, 남성은 70세 이상이면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더 일찍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경이 빨리 온 경우, 가족력이 있는 경우, 저체중인 경우, 스테로이드를 장기 복용하는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골절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50세부터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2년에서 3년마다 추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골밀도는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면 1년마다 검사해서 치료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골다공증으로 진단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황하지 마십시오. 골다공증은 관리 가능한 질환입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받으면 골절 위험을 5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데노스맙,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 등 다양한 약물이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약을 선택하면 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영양 섭취와 운동을 병행해야 합니다. 약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연과 절주도 중요합니다. 흡연은 골밀도를 떨어뜨리고 과음은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예방은 치료보다 100배 1000배 쉽고 효과적입니다.
골절이 생기고 나면 이미 늦습니다. 부러진 뼈는 붙일 수 있지만 약해진 뼈를 원래대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 아직 건강할 때 미리 확인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꼭 골밀도 검사를 추가하십시오. 혈액검사, 엑스레이 찍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검사입니다. 내 뼈의 나이를 아는 순간 예방이 시작됩니다. 데이터로 확인된 사실 앞에서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지의 숫자가 당신의 뼈 건강을 말해줍니다. 통증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검사 예약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뼈는 한번 부러지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이 골절 이후 후회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좀 더 일찍 관리할 걸, 검사라도 받아볼 걸, 운동을 시작할 걸 하고 뒤늦게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인생이 바뀐 뒤입니다. 걸을 수 없게 되고 통증에 시달리고 가족에게 의지해야 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뼈 건강은 투자입니다. 젊을 때부터 건강할 때부터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 돈을 모으듯이 뼈에 칼슘을 쌓고 근육을 키우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한 번의 우유, 하루 30분의 걷기, 2년에 한 번의 검사, 이것이 전부입니다. 특별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50대 여성이라면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폐경 전후가 뼈 건강의 갈림길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70대, 8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60대, 7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골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8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영양을 챙기고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희 영양제마켓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함께 준비하는 동반자입니다. 좋은 영양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정보와 꾸준한 실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칼슘과 비타민 D,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십시오. 하루 30분 걷고 주 2회 근력 운동하십시오. 65세가 되면 골밀도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골절 위험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뼈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그 기둥은 조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내 뼈를 돌보십시오. 내 뼈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 영양제마켓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뼈는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